경도 인지장애 지속, 정밀 검사 필요. 검은 글씨가 또렷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은 뒤 찬장한 깊숙한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온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까 두려운 듯 말입니다. 박정수 건강검진 이후에 마강숙과 한동석의 함께하는 일상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 해가 기울 무렵 마강숙과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박정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차분한 외관과 달리 정수의 집안은 어딘지 모르게 적막했습니다. 며칠 전 박정수와 함께 다녀온 장례식장의 여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박정수는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첫사랑과 마지막 작별을 했고 광숙은 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 박정수는 덤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음속에 남은 것도 함께 정리되나 봐. 허무하더라. 그 말을 들은 광숙은 대답 대신 정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정수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더 멀어졌습니다. 그날도 정수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식탁 위에 미리 사온 과일과 반찬을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참외가 달더라고요. 드셔보세요. 정수는 책을 덮고 과일을 바라보다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광숙씨, 이제 나 잘 안 챙겨도 돼. 그 말에 광숙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한서방이랑 결혼하면 나는 가족이 아니잖아. 나는 전처 장모일 뿐이지. 정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를 선을 긋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은 잠시 말을 잊었고 마침 그때 한동석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곧장 달려온 그였지만 마주한 분위기는 어딘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식사 중이셨어요?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광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과일 좀 드시려던 참이에요. 정수는 그저 조용히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말했습니다. 한서방도 마찬가지야. 나는 전처 엄마 장모. 그게 다야. 그 말에 동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애써 감정을 억누르듯 말을 고르고 있던 동석은 끝내 마음속에 쌓아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민 많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광숙 씨는 함께 살자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시는 거 쉬운 일 아니고 장모님이 광숙 씨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정수는 그 말에 담긴 솔직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피식 웃었지만 광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런 말을 내뱉는 동석에게 실망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가족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거 그게 그렇게 당연한가요? 광숙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정수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여겼고 비록 시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도 아니지만 인생의 한 축으로 품고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는 서로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그 정막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자리를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고 광숙과 동석은 식탁에 나란히 앉은 채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조용히 켜진 전등 아래 세 사람의 감정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강숙과 한동석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서로를 등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조심스레 입을 연 건 광숙이었습니다. 내가 어르신과 같이 살자고 한 건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른을 모신다는 게 부담이라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게 맞을까요? 한동석은 광숙의 말을 잠시 곱씹은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살가운 엄마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그런 게 익숙했어요. 장모님과 내 엄마는 다를 건데 어머니처럼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사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미안해서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그의 현실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당신 인생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동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두 사람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탁! 약병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광숙이 가장 먼저 달려갔고 부엌 바닥에 엎질러진 약을 본 순간 그녀는 놀란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정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약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다가온 동석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수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치매니까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내가 혼자 있으면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그 말에 광숙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어르신이 아프지 않으셨어도 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전
전 어르신을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하고 싶어요. 생각하고 싶다는 거지 진짜 가족이라는 게 아니잖아. 가족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만들어가는 거지. 박정수의 말은 단호했지만 말끝은 슬며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한동석이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몰랐습니다. 광숙 씨가 어머님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감정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도요. 정수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내가 민폐 같네. 나 때문에 둘의 결혼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민폐라니요. 광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어르신 덕분에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가끔은 엄마가 되어주셨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었어요. 그 말에 정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세 사람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크게 나아가진 못했지만 잠시 멈춰선 상태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광숙은 정수의 부탁으로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담당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인지 기능이 조금 더 저하된 듯합니다.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결과지를 들고 나온 정수는 곧바로 광숙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가방에 조용히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얘들 결혼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지. 이 정도는 혼자 감당할 수 있어. 한편 LX 호텔의 회장실. 한동석은 일정을 정리하다가 회사 로비에서 한 여인을 마주칩니다. 장미애.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온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수 씨, 당신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요? 동석은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장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술도가의 마당에는 늦봄 햇살이 스며들었고 마강숙은 대청마루 아래에서 엉켜있는 호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소는 바빴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와 함께한 장례식장, 그리고 그날의 말들이 아직도 마음속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병색이 옅어졌지만 마음속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광숙은 그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려 애썼고 대신 자신이 먼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는 항상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내가 옳았을까? 정말 잘한 걸까? 그 순간 마당 저편에서 한동석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그는 넥타이를 살짝 느슨히 매고 있었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광숙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 끝났어요? 응. 회의는 끝났는데 내 마음속 회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야. 광숙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미소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요즘도 똑같으세요? 동석이 물었고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말을 줄이셨어요. 나한테도 자기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워요. 동석은 말없이 서 있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솔직히 무서웠어요. 장모님이 치매라는 것도 같이 살자는 광숙 씨의 제안도 그 안에 숨어있는 책임이란 단어가 나를 꽉 조이더라고. 내가 준비된 사람이 맞을까? 자꾸 의심하게 됐어. 광숙은 고개를 숙였고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난 당신이 책임지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함께하길 원했어요.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곁에 같이 있어주길 바랐던 거예요. 동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겠네. 난 가족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했어요.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광숙 씨를 보니까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말에 광숙은 가볍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보다 긴 시간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광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엔 어르신이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광숙 씨, 오늘 병원 같이 가줄래? 머리가 좀 어지럽네. 광숙은 곧장 일어섰습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동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어르신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동석은 대답 대신 곧장 차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눈을 맞췄고 그 눈빛 안에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는 길, 정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늘 참날이 좋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차 안의 공기를 오히려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진료 후 광숙은 의사와 상담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정수는 잠시 혼자 대기실에 앉아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은 단순했지만 냉정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지속, 치매 전조 증상으로 추정, 정밀 검사 권고. 정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접어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광숙이 저 아이가 다 알면 또 자기를 탓하겠지.
이건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어야 할 일이야. 그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다시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기다리고 있던 마강숙과 한동석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병원이라는 데를 들락거리니 기분이 이상하네. 그래도 다행이야. 오늘처럼 함께 와줘서. 광숙은 정수의 말에 미소 지었고 동석도 조용히 그녀 곁에 섰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마셨습니다. 세 사람의 자리에는 아직도 약간의 거리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 거리마저도 천천히 좁아지고 있음을 그들 각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구나.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술도가 안채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강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고 박정수는 느긋하게 상을 펴며 술도가 가족들과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서툴지만 부지런히 밥솥을 열고 밥을 푸고 있었고 어색했던 세 사람의 손발은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된장찌개를 조심스레 식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입맛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멸치랑 다시마도 다 빼고 야채만 넣었어요. 정수는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된장물이지 찌개는 아니네. 세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고 오랜만에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이야기, 가슴속 무거운 말들이 조금씩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묵묵히 광숙과 동석의 식사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자네들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광숙은 고개를 들고 정수를 바라보았고 동석은 말없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술도가의 앞마당에서 잠시 바람을 쐬었습니다. 별이 떠있는 하늘 아래 박정수는 담요를 무릎에 올린 채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진짜 가족 같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미처 가지지 못했던 시간을 지금에서야 갖게 된 것 같아. 광숙은 조용히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꼭 피를 나눠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내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돌려 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끝엔 늘 파문이 따라옵니다. 다음날 아침 박정수는 부엌에서 혼자 아침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 결과지가 담긴 봉투를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지속, 정밀 검사 필요. 검은 글씨가 또렷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은 뒤 찬장한 깊숙한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온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까 두려운 듯 말입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아야지. 광숙이 그 아이가 또 자신 탓이라고 생각할 거야. 한서방도 분명 다시 물러날 거고. 난 아직 괜찮아. 이건 내 몫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소처럼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동석은 LX 호텔 회장실에 도착해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전했습니다. 회장님, 장미애 여사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응접실에 모셨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동석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정돈된 정장을 다시 한번 추스르며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미애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깔끔한 복장,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온 듯한 기세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동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장미애 여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녀는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수 씨, 당신 아버지와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순간 한동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가족의 그림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기억과 상처를 다시 수면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낸 시간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 덮어둔 과거는 언젠가 그 시간을 위협하게 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진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